가망이 없는 건축 중에 하나다. 거의 30여 년 만에 가장 큰 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들 뒤로 가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자, 오십시오. 무왕 계신 분은 들어가서 좀 대기하세요.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종묘사직이 전하에 대해서 그치게 될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종묘 정전이 19칸인데 아무도 19칸이라는 게 인식은 못 하실 거예요. 무지하게 길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일상적 경험을 능가해버리는 거죠. 초월의 경험. 종묘라는 것은 단순함 속에 있는 정말 알지 못하는 힘이라 그럴까? 그걸 뭐 미학적으로는 승고미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려함, 아름다움하고는 전혀 다른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거의 30여 년 만에 가장 큰 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와가 노후가 돼서 비가 좀 샜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와 아래에 있는 목 부재들도 좀 벌어짐도 있었고 단청도 추가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붕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오늘 저 기와 잘 나오겠네요. 수그림 없이 쫙 빨리 들어가는 거가 고르게 관련 이게 현재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내문보다 3배나 많은 수량인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일을 똑같이 진행하면서도 시행착오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식 그 공장기화를 쓰면 공장기화가 이 강도가 엄청 높아요. 높아서 수명은 오래 가는데 문제가 이 전통기화보다 한 하중이 한 1.5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거를 올려버리니까 건물들이 다 기울어요. 그게 이제 문화재 보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게 치면서 이제 이 쪼개면 이제 기부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 둘, 셋. 이게 수작업이다 보니까 그날의 어떤 컨디션, 날씨,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이런 협력해서 하는 작업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기계로 찍어나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리듬이고 원래 문화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규격화하고 표준화해버리면 너무나 이상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획일적이고. 하나 보면 그냥 나머지 100개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정교하게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열망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한국미의 특질이에요.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때리면서 강도가 더. 내가 아무리 마음 급해가지고 이제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불은 적절한 때가 되어가지고 적절한 나무가 들어가야지 불이 그때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숯이 가득 찬 상태에서 다시 아무리 나무 넣어봐야 불만 위로 올라가게 되고 밑에는 안 익게 된다고요. 어찌 보면 그 감에 의한 이제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좌측에 있는 온도계가 1100도라 찍어도 가마 중앙이나 바닥 부분이 그것이 다 1100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사람의 감에 의해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기화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장인들은 체득된 기술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우리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온 주체예요. 문명의 위기라고 하는 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딱 한 가지 지점에 이렇게 도달해요.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물건의 문제구나. 물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또는 순리에 어긋나고. 기와 지붕은 경사진데다 기호를 얹기 때문에 흙이 또 좋아야 돼요. 또 혼합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생석을 많이 넣어 혼합 잘못하면 힘이 없는 거죠. 그 유산청에서 몇 대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흙에 따라서 생석을 더 놔야 생석회가 수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장인이라는 걸 저희가 해서 생각하는 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트레이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시 만드는 장인이 막 딱 집으면 100몇 알이라면서요. 근데 그거 하려면 몇십 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각을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법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건물에도 위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계에 맞는 의장이 다 별도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청은 멀리서 보더라도 그 의장만 보고도 그 건물의 성격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양으로 설명하지 않고 색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 엄중한 법식과 그 규율을 그 단순한 색으로 아주 엄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건물 자체가. 이게 불편하다고 재료를 바꾸게 되면 그런 기술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접착제 예를 들면 악유는 더울 때 습할 때 쓰면은 접착력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얼어서 사용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악유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화학 접착제를 쓰면은 1년 내내 사용하기 편한데 하지만 전통적인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1989년) (91년에) 수리를 하면서 그 당시엔 대부분 아크릴 에멀전을 사용해서 화학단청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더 효율적인 방법의 기계나 공장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재료를 이용한 건축의 기술에 대한 전승은 끊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끊기고 재료가 끊기면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넓어는 거둥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둘레 번쩍 죽여들고 걷다 이놈 강도는 마 용봉자 큰길 안에 가을 가득히 개를 찌어 뱃속 안에 들어 으쓱이는 놈들하고 피끊으랴 몽둥이를 들어매고 다름 앞덕구리 치던 기계는 반복할 뿐이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차이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할 때마다 달라지죠. 그럼 이게 통일성이 없죠. 그러니까 반복과 차이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들이 계속 있는데 그 차이는 그 뭐라 할까요? 그냥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하나 할 때마다 새로운 걸 한다는 그 생각들인 거예요.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차이. 이것이 그 예술을 만드는 거고 감정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문화의 어떤 한 원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문화유산이고요. 그 가운데서 장인의 역할은 특히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손의 기억, 그 본능을 일깨우는 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승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인의 그 온몸으로 체득된 경험, 그 세계가 사라지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기대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까 막막해질 수도 있다.